컨볼루셔널 뉴럴넷이라고 부르는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는 인공지능 모델 방식이죠. 이것은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분류, 두 번째는 분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제 눈이 카메라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죠. 제 눈은 지금 초당 70컷의 사진을 찍으며 인풋 값을 제 뇌에 넣고 있고 저는 그걸 바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둘러싼 8개의 카메라가 1초에 4096장의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4096장의 사진이 인풋 값으로 인공지능 모델에 들어가면 CNN 방식의 특성상 100경계로 쪼갭니다. 그리고 50경계로 묶습니다. 그리고 10경계로 다시 쪼갭니다. 이 쪼개고 묶고를 반복하며 확인하는 거죠. 이 사진에 찍힌 객체들, 저것은 카메라, 저것은 의자, 책상, 사람. 이 사진 안에 있는 모든 객체를 쪼개고 묶고 하여 수학적 특징에 근거하여 분류합니다. 두 번째는 분할입니다. 여기는 내가 갈 수 있는 길, 도로. 여기는 내가 가지 못하는 길, 비도로. 초당 4096번의 분류 분할을 가능케 하여 테슬라는 2019년에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 기술적 혁신을 달성했죠. 아까 말씀드렸던 전세계 평균 사고율이 13%라고 기억하실 텐데요. 2019년 테슬라의 사고율은 2%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입니다. 아이오닉5 사세요. 이것은 10년 전에 그랜저 사세요. 30년 전에 포니 사세요. 크게 변하지 않는 산업이었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손님, 차만 사지 마시고 사고율을 13%에서 2%로 낮춰드리는 인공지능 모델을 다운받으세요. 1000만 원입니다. 손님, 제로백을 지금 제로백이라는 것은 설명을 들어보면 출발해서 시속 100km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3.3초인데 이걸 0.5초 단축하세요. 2.8초로 낮춰드립니다. 200만 원 내고 다운받으세요. 그런 류의 다운로드 콘텐츠 비즈니스를 인공지능 모델 영역에서 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슈팅하기 시작했죠. 자, 근데 2%의 사고율은 제가 아까 드린 자율주행의 정의, 사고율이 낮은 사고율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제조사가 자체 보험 시스템을 통해 사고 났어, 내가 다 책임질게 라고 하는 거라고 했죠. 2%의 사고율은 내가 다 책임질게 라고 제조사가 얘기하기엔 그래도 여전히 높습니다. 로보택시, 자율주행을 하기에는 여전히 높은 사고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지난 2021년 올해 9월부터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을 데이터 센터에서 차에다가 무선 인터넷 업로드를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 모델이 추가가 됩니다. 트랜스포머, RMN. 트랜스포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사진들이 있고요. 가운데에 보면 3차원 입체 영상 이미지가 있습니다. 인간에 좀 더 근접하고 인간을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세상을 볼 때 2D 화면을 보지 않습니다. 이걸 이어붙여 세상을 3차원 공간 감각을 갖고 보고 있죠. 자, 이 트랜스포머는 그런 일들을 도와줍니다. 자, 예를 들어 8개의 카메라 중에 나란히 놓여있는 2개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여기를 보고 이 카메라는 여기를 보지만 이 두 카메라가 이 가운데에서는 동일 객체를 중첩 인식하고 있죠. 트랜스포머는 CNN을 통해서 분류된 객체들이 넘어오는데 동일 시간에 다른 사진에서 똑같은 수학적 특징을 갖고 있는 객체가 존재한다면 또 다른 수학적 공간인 벡터 스페이스를 활용해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360도 3차원 초정밀 객체 인식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우리가 2개의 눈을 갖고 뎁스의 차이로 3차원 이미지 인식을 하는 것처럼 테슬라는 360도 3차원 인식을 가능케 한 인공지능 모델을 장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공지능 모델도 인간을
모사하고 따라하고 더 발전시키죠. 왼쪽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치와와와 머핀이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푸들과 치킨이 있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람의 눈으로 봐도 사진은 헷갈린다는 겁니다. 옆에 비닐봉지, 길거리 위에 비닐봉지가 날아다니는 사진을 보면 그게 잠깐 사람인지 봉지인지 헷갈립니다. 이 위에 사진을 보시면 제가 시계열로 네컷을 넣어놨는데 가운데 블랭크가 발생합니다. 사진상에서 흙탕물이 튀거나 먼지가 커다란 게 카메라 앞을 가려서 블랭크가 나오면 이게 뭔지 우린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사는, 우리의 삶은 이렇게 세상을 보지 않죠. 제가 만약에 10초짜리 비디오 클립으로 이 강아지 사진을 보여드렸다면 누구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강아지는 뛰어다니니까. 머핀은 멈춰있고, 비닐봉지는 잠깐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걸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없겠죠. 직립보행을 하지 못하니까요. 테슬라의 지금 CNN 인공지능 모델은 헷갈려합니다. 초당 4096장을 찍어서 분류 분할을 하며 사고율을 엄청 낮췄지만 그래도 4096장 각각이 전부 독립연산이니 4000장을 제대로 처리했어도 4001번째 장에 블랭크가 나오거나 헷갈림이 나오면 그러면 차가 우물쭈물거리는 거죠. 자, 그걸 극복해야 사고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RNN은 우리처럼 세상을 볼 수 있게 합니다. 1초 전, 3초 전, 5초 전을 되돌아볼 수 있고요. 1초 전, 3초 전, 5초 전에 1초 뒤, 3초 뒤, 5초 뒤를 예측하며 실제 주행과 매치업시켜 운전시킵니다. 그럼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현재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CNN 인공지능 모델 테슬라는 비유하자면 제가 셀카를 하나 찍어서 카톡으로 제 친구한테 전송하는 개념이라면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은 저를 둘러싼 반경을 전부 3차원 홀로그램화하여 이것을 10초짜리 영상으로 보내드린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의 의미는 막대한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을 제가 공부할 때 처음 개론상에서 배웠던 차트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 모델이 커지면 가운데 차트들이 올라가죠. 모델이 복잡해지고 방대해지면 세로축, 성과가 높아진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임플리케이션은 러닝 커브, 내가 목표하는 이 모델이 수행해야 될 결과값의 실현이라는 러닝 커브의 완성이 굉장히 빠르게 온다. 자, 테슬라는 뒤에서 정량을 드리겠지만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을 장착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의 결과가 만약에 사고율 0.1% 이하를 1, 2년 안에 실현을 한다면 이 회사는 인류 최초로 경단위 회사가 될 겁니다. 아이폰을 영위하고 있는 애플이 한 2,500조 정도로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회사죠. 그것을 훌쩍 뛰어넘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 회사가 이번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서 우리에게 로보택시라는 것을, 자율주행의 완성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지, 아니면 이번에는 사고율이 2%에서 한 1%까지밖에 못 내려가고 다음 인공지능 모델을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시점에 따라 기업 가치의 변화가 달라질 수 있고, 저 같은 현대 기아 같은 국내 자동차 업종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선 테슬라의 기술적 혁신이 빨리 나오느냐 늦게 나오느냐에 따라 국내 자동차 산업의 붕괴가 빨리 올 것이냐 아니면은 준비할 시간이 생겨 대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어서 이제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라는 자동차를 우리가 한마디로 분류해 본다면 업데이트 가능 디바이스입니다.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만약에 1990년대 중반에 저랑 미팅을 하고 제가 구글 얘기를 하고 인터넷 얘기를 하고 했으면 사실 안 써봤던 거니까 느끼기에 따라서는 뭔 소리야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은 이렇습니다. 차를 구매하고 나면 구매한 그날을
처음 차를 받아본 날은 이거 버튼 저거 버튼 눌러보며 우와 내가 옛날에 탔던 차보다 많이 좋아졌다 이런 기능도 있네 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처음 만난 날 목도한 기능 그대로 사용하다가 폐차가 되죠. 뭐가 바뀌는 게 없습니다. 테슬라 자동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됩니다. 무선 인터넷을 통해 프로그램이 계속 들어오죠. 그 덕분에 차의 주행 성능이 계속 좋아집니다. 그리고 차의 안전성, 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차는 안전해야 되는데 사고도 덜 나고 사고가 났을 때 다치는 확률도 굉장히 낮아야 되는데 그 안정성도 계속 올라갑니다. 그 덕분에 차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종류도 계속 다양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의 업그레이드 덕분에 하드웨어적 가치는 다른 차나 테슬라나 똑같이 상각이 되겠죠. 하지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한 기능의 개선이 중고차 가치도 방어합니다. 보통 내연기관 자동차가 한 33년 정도 지나면 한 30-40% 정도 가치가 내려가죠. 전기 자동차는 한 40-50% 내려갑니다. 테슬라는 10%밖에 안 내려갑니다. 그런 얘기는 우리가 소비를 할 때 경제성, 재미, 그리고 안전성, 그리고 편의성 이런 것들을 보고 구매를 할 텐데 비교가 아예 안 되는 제품이 나왔다라는 거고 여러분들께서는 5년 안에 테슬라를 사시거나 테슬라 같은 차가 등장한다면 그런 차를 살 수밖에 없다.